이게 한국 사회의 약점이고, 그래 놓고 MBC는 지금까지도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잘했다고. 이것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방송법대로 하면은 MBC는 허가 취소를 해야 됩니다. 허가 취소. 허가 취소는커녕 지금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검찰이 MBC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따라서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해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교조는 참교육을 표방하나 이미 노태우 정부 시절에 공안 검사들이 정확하게 분석한 것처럼 전교조가 지향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 된 세상을 만들겠다. 학생들을 사회주의 혁명 전사로 만들겠다 하는 이적 혐의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 행동도 민노총과 비슷한 거의 같은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한국의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약 8만 명의 교사들이 이런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그 백지 상태의 마음에 아주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괴물과 같은, 살찌고 건강하다 괴물과 같은 미래 세대를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괴물과 같다고 하느냐, 여러분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아마 손자나 조카, 자제분들은 안 했고, 지금 10대, 20대 초반에 정교조 교육을 받은 세대를 불러가지고 물어보십시오. 뭘 물어보느냐. 1987년 11월 29일에 있었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알고 있느냐. 아마 90%는 모른다고 합니다. 최근에 김현희 씨가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저질렀는지 아느냐 하면은 또 모른다 할 거예요. 이게 김정일의 지령에 의해서 김현희가 폭탄을 놓고 내려가지고 115명이, 그것도 대부분의 노동자가, 중동 근로자, 노동자, 한 3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노동자를 공중에서 폭파시켜서 115명을 죽게 했다.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아니,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모른다고 하는 데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학 공식을 모르는 것보다 더 바보 아닙니까? 국민으로서. 거기 하나 더 못해가지고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에서 있었던 아웅산 테러를 아느냐.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아웅산 묘소에 참배하려고 하는 찰나에 원격 조정으로 폭탄을 폭발시켜가지고 17명의 엘리트들을, 장차관급 엘리트들을 죽인 사실을 아느냐 물어보면 모른다. 아니, 아무리 머리가 좋고 뭐 인터넷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도 이 두 사건을 모른다고 하는 학생은 괴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할 줄 몰라도 이 두 사건을 알아야 국민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1995년에서 1999년 사이에 약 5년 동안 북한에서 300만 명의 동족이 굶어 죽었다. 이 사실을 아느냐. 안다고 하면 왜 이렇게 됐느냐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1% 안 될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을 국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학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괴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래 세대를 책임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2020년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2020년에는 지금 제가 괴물이라고 말하는, 잘못하면 살찐 돼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유권자가 되고 군대에 들어가고 기자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해서 미래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교육을 시키는데 젊은 세대를 괴물화 만드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정교조를 왜 해산시키지 못하느냐. 수많은 법이 있는데 정교조가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법을 뭐 계산을 했더니 한 7개 돼요. 왜 못했냐? 교육부 장관은 뭘 했냐? 대통령은 뭘 했냐? 이런 교과서, 지금 근현대 교과서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읽어보면은 그것대로 공부를 하면 저도 대한민국을 미워하고 김정일을 좋아하게 되고 미국을 싫어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과서를 어떻게 지금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느냐. 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정교조, MBC, 민노당이 한국의 미래 세대를 괴물화하고 살찐 내지화 해가지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아가는 이런 반국가적인 행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 비밀은 어디 있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그렇고 직후에서도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이념 대결의 시대가 끝났다 하는 이 말에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념 대결 시대가 끝났다 하는 말을 대통령 입에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따져보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도대체 이념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사회와 이데올로기라는 아주 거창한 이 강연 주제가 오늘 저한테 주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연 부탁을 받았을 때 주제를 참 잘 정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해왔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뭐 하셔서 저 이야기와 결부시켜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과 관련 없이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무섭지만 도대체 이념이 뭐냐 하는 규정부터 정확하게 하고 이념이라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사실은 이념이라고 하면은 좌익 이념이 먼저 한국 사회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념하면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좌익 요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념이란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뭘 쓰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념하면은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우파하고는 관계없다, 보수층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제 말의 의미가 규정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사실은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자유주의 학자가 만든 말이에요. 이 말이 프랑스에 있었던 안톤 데스투이트 드 트레시라는 사람이 바로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사상의 과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념은 가치관이다. 이념은 뭐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판별하게 해주는 기준이다 이겁니다. 이게 이념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념은 가치관을 결정을 합니다. 인간의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또한 이념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또 이념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념은. 이게 이념의 무서운 점입니다. 이념 무장된 사람은 어떤 점에서 강하느냐 하면 만인이 다 부정하는 것도 이념 무장이 된 한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갑니다. 만 명이 주변에서 자기를 욕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옳다고 생각하면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버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해가지고 그 사회를 자기의 가치관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 이념입니다. 이념 무장된 인간만큼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나쁜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도 강해요. 좋은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은 더 강하겠지. 우리가 공산주의자를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이념 무장 집단이거든요. 이념 무장 집단이거든요. 우리가 다 입혀서 가지 않습니까?